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마친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본인만 아는 심각한 결함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대로 말하고 결함을 수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운명에 맡기고 조용히 침묵하시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한 고민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 전 2022년에 지어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가 붕괴하는 모습을 보며 21세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만 이 사고도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도면상 내력벽이 없이 가벽으로 설계된 것을 보고 구조상 위험성을 알렸거나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는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겨울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콘크리트 양생 시간을 더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었다면 이런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물론 결정권자가 아닌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봐야 바뀔 일은 없겠지만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라고 높은 연봉의 관리자를 사용하는데 침묵을 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무너졌고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지만 미국의 고층 빌딩 시티코프 센터에서는 자신의 실수를 밝힐 용기를 가진 구조공학자가 있었고 그의 용기 있는 자백으로 어쩌면 발생했을지 모를 대참사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 뉴욕의 심장 맨해튼 파크 애비뉴에 위치한 시티코프 본사에서는 회사의 성장에 비해 사용하고 있던 건물의 크기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시티코프는 5년 동안 약 4천만 달러를 모아 성 베드로 교회가 있던 전체 블록 중 교회가 보유한 땅을 제외한 모든 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유한 대지까지 매수를 해야만 일반적인 사각형의 빌딩을 지을 수 있었지만 다른 부지를 다 팔더라도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모퉁이는 팔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나머지 땅을 파는 조건으로 이전의 낡은 교회를 부수고 똑같은 자리에 시티코프 건물과 연결되지 않은 새로운 교회를 건설해야 하며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새로운 교회를 지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땅의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도심에 비싸게 주고 산 땅이니 최대한 버리는 공간이 없이 사용하고 싶었을 겁니다. 따라서 저 공간을 꽉 채우는 빌딩을 만든다면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사각형 빌딩을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교회가 제시한 조건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위치가 바로 저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죠. 애초에 교회가 보유했던 다른 부지를 살 수 있었던 것도 빨간색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를 건드리지 않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하며 건물을 지으려면 필연적으로 버려지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었죠. 하지만 시티은행이 구매한 부지는 교회 건물을 제외한 땅만이 아닌 교회 건물 위에 하늘의 공중권까지 구입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일명 공중권이라는 건축 법규가 있는데요. 땅마다 정해진 용적률이 있어 과밀한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일부 땅에 있는 건물들은 정해진 용적률을 채우지 않고 저층 빌딩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층 빌딩으로 남아있는 나머지 용적률이 관심 있는 사람과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건물의 하늘 부분을 팔아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과 거래를 통해 공중권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지금처럼 교회 부지를 떼어놓고 생각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설계가 불가능한 이유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하중을 지탱해줄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필 기둥이 위치해야 하는 곳도 바로 모퉁이였고 그 모퉁이 중 하나가 교회로 인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티은행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의 저명한 구조공학자 르메슈리에를 찾아가게 됩니다. 르메슈리에는 교회가 내세운 조건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기둥의 위치를 기존 건물 모퉁이에 두는 것이 아닌 외벽의 중앙으로 옮겼고 그와 함께 건물 중앙의 지지용 코어로 건물을 지탱하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기둥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기둥으로 건물을 지탱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필요했고 역V형 가세로 하중을 분리하는 한편 빌딩의 핸들림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삼각형 상부에는 약 400톤에 달하는 매스 댐퍼를 장착하였습니다. 지금에서야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거대한 질량추를 사용하여 상부의 진동을 잡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생소한 장치였고 특히 이 매스 댐퍼는 컴퓨터를 통해 정밀한 제어가 이루어져 건물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죠. 그렇게 1977년 시티코프 센터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입주를 완료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1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프린스턴 대학의 건축과 학생인 한 여학생
다이앤 하트리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당시 고층 건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고 시티코프 센터의 자료도 얻어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건물처럼 4개의 모퉁이에 기둥을 세웠을 시 수직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건물에 가장 큰 힘을 가하지만 시티코프 센터와 같이 벽면의 중앙으로 기둥을 옮겼을 때에는 건물의 수직 방향보다 측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 큰 힘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하트리는 건물을 지은 회사에게 연락해 자신의 계산상으론 시티코프 센터는 대각선 방향의 바람을 견딜 수 없어 무너질 수 있다고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구조공학자 르메슈리에는 그럴 일은 없다며 자신의 건물은 안전하다고 여학생을 안심시키게 되었죠. 그런데 르메슈리에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당연히 수직 방향의 바람이 가장 강하고 그에 따른 계산으로 기존처럼 지었지만 기둥의 위치를 바꿨는데도 여전히 같을까? 순전히 호기심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여학생의 말이 맞았고 실제 대각 방향의 힘의 일부 구역에서 40%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르메슈리에의 설계에서는 용접을 하라고 하였지만 건설사에서는 비용상의 이유로 이보다 약한 볼트 이음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뉴욕시에는 시티코프 센터를 무너뜨릴 강도의 허리케인이 16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고 있었으니 단순히 생각하면 최신의 고층 빌딩이 16년 안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빌딩 상부에 설치했던 매스 댐퍼의 역할로 실제 붕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겠지만 컴퓨터로 제어되는 매스 댐퍼에 만약 벼락이라도 맞아 작동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르메슈리에는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르메슈리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며 무너지지 않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실제로도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만약 무너진다면 역사적인 설계 실패로 남아 수많은 사상자와 함께 후대에 기억될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설계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는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이 2개의 선택지 속에서 끝없는 고민을 했고 후에 밝힐 당시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고민의 결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명예 그리고 지위를 선택하는 대신 공학인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택하게 됩니다. 르메슈리에와 그의 회사는 시티코프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고 시티코프 측은 보수공사를 위한 인력과 자원을 즉시 확보해 주었습니다. 1년 만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지은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르니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화낼 법도 한데 당시 시티코프 회장은 화를 내기는커녕 적극 협조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수공사를 시작한 때는 이미 여름이었고 허리케인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상황. 설상가상 붕괴 위험을 알리고 공사를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회사 외기관리팀의 판단에 따라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용접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졌지만 8월 30일 버뮤다 남쪽에 형성된 허리케인 엘라가 뉴욕시를 향해 시속 200km로 다가오고 있다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계획들이 준비되었고 반경 10개 블록 수만 명의 대피 계획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 하늘도 감동하였는지 허리케인 엘라는 기적적으로 방향을 바꿔 바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최초 여학생의 연락을 받고 약 4개월 후인 그해 10월 시티코프 센터는 보수를 완료하였고 건물 상부의 매스 댐퍼를 사용하지 않고도 700년 만에 허리케인을 견딜 수 있는 뉴욕의 가장 안전한 마천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실수를 감추고 묵인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그 실수를 직접 말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막상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나면 혼나는 것은 둘째치고 다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큰 실수를 저질렀던 적이 있는데 고민 끝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크게 까일 것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이런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는 칭찬을 들었고 바로 대응책을 찾아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어떤 실수든 언젠가 밝혀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바로잡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만약 문제가 터진다면 이번 아파트 붕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죠.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르메슈리에처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